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여의도로 안전벨트를 착용해 할게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관 후문 쪽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주차장에 있는 쪽에. 공사 중인데 다른 단계로 좀 가면 좋겠는데. 이쪽 안 될 안 텐데요. 됩니다. 예, 이쪽은 시청 방향이 아니에요. 이쪽 안 돼요. 옮기셔야 이 방향이 안 되는데 옮기셔야 돼요. 이 방향을 못 가세요. 예, 뒤로 빼가셔야 돼요. 예. 어디나 통과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면 좀더 좀 자체가 실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래야 다른 거. 근데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상한 거. 네,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4개월 후 시행이던데. 예, 그럼 얼마 시간이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잡은 건데요, 사실은. 아, 빨리 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한 거야? 보통 한 6개월 하잖아. 6개월인데 저희가 그쵸 최대한 당겨서 4개월로 한 겁니다. 원래는 원칙은 6개월이죠, 사실은. 아니 원칙이 6개월이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6개월인데.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최대한 당기라고 막 그러셔갖고 예. 막 입법 예고 단축시키고 뭐 아 그렇게 해준대? 아니요 해주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야. 아, 그래? 예. 야 이거 참. 근데 법 시행일이 있으면 나중에 기계 같은 게 있을 근처에 주시에서는 시행령에 뭐 걸려져 있나? 요율인가? 예, 요일이랑 이제 거기 출연 대상이죠. 기계 걸려지고 이제 출연되나? 뭔 출연되나? 대출 중에 뭐를 빼고 뭐를 더하고 뭘 이럴 넣고? 예. 야 그거는 왜 이건 되고 왜 안 되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거. 법에 따라서는 전부 다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약간 빼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빼주기 시작하면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근데 원칙이 이제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빼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 법에 그게 원칙이 정해져.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행령에서 이제 정하는 아, 시행령에서 원칙을 정한다고? 시행령에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대상은? 현행법도 이제 시행령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안 후속 조치 그거 저기 협의를 해야 되고 왜 그거를 오늘 이거 털어야 돼. 월요일 가면 오늘 조치도 사실 법 통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햇살로 뭐 은행도 만들고 합의도 만들고 그렇게 내용을 통과 안 돼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하는데 하겠다고는 하면 되는데 근데 통과를 전제로입니다.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확보 즉시 뭐
35억이면 기획관리 10년 저축자 두 분이 훨씬 더 늦게 쓰겠죠? 사실 35억이라고 법률자로 연선 35억 제일 막내인가? 밑에 또 다른 검사들이 있습니다. 법률자분들은 요새 조금 젊은 분들 오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좀더 고참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고 이대기 박사님 쓰시는가 봐. 건강한 장면을 하면서 원래 가실 때가 됐는데 되게 안 바뀌셨었잖아요. 전에 계시죠. 지금 장관님하고 같이 손잡은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그거 그거는 낮추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좀 보증료가 차관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븐틴 상품에 대한 불만인데 결국은 이 고금리를 정부가 하는 상품 만들어야 되냐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걸 만든 취지를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최저 금리 그러니까 최저 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묶고 그냥 금리는 낮춰주고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재원도 일단 없고요. 첫 번째는 재원이 그러니까 없고 재원이 없는 게 문제지. 두 번째로는 최저 신용자를 위해서 금리로 사실 그 매력도를 끌어들이는 건데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다시 붙고 그걸 금리로 구분하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볼 거거든요. 시중에서 그 정도 이하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19년에 나왔던 거고 계속 국감 때도 계속 나오는 질이에요. 저 뭐 작년에 오긴 했지만은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되지? 그 조건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좀 금리를 낮추고 좀 돈 문제긴 할 텐데. 그럼 근로자 햇살론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차별점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상권 특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성실상환 하면은 금리를 인하해 주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일단은 먼저 금리를 높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약간 변명처럼 되고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애초부터 하면 이제 근로자 햇살론이나 기타 중금리 때랑 뭐 비슷한 상품이 될 거고요. 아, 이게 시장 구축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상품을 딱 타겟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기는 조금 금리가 높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요거를 그래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싸니까 이용해라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동일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무등한 사람한테 나갈 거잖아요. 저희 은행은 그렇게 하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타겟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금리 매력도로 타겟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금리를 선출하면은 대부업 이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 주로 대부업 경쟁 상품이다 라는 컨셉으로 상품을 아예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다른 조건은 없는 거야? 신청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러니까 소득 그거를 4,5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그거를 더 확 좁혀가지고 예. 뭐 8등급 이상 그 다음에 소득도 좀 더 낮추고 진짜 취약계층용으로 하나를 만드는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 금리 낮춰서. 근데 이제 말한 대로 그냥 금리를 보고 와라고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제일 취약한 사람들한테 그 금리 장사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니까. 이게 항상 시장을 구축하지 않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천만 원 이하 8등급 이하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 10%다라고 한다면요. 어쨌든 그 사람 뭐 근로자 햇살론도 이용 가능하니까 뭐 중복은 될 텐데요. 그럼 예를 들어 15%대 14%대 이용 가능한 사람인데 세븐틴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방향은 시장, 민간 시장이 있고 그 구멍을 보충한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 보충이 안 되잖아. 그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가 다그 사람을 수요를 커버하는 거야. 예.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대출의 컨셉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더 낮은 사람들한테 더 낮은 금리 1% 금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외부 지적이 항상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향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가수면은 결국 그걸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격 요건으로 털어내고. 아무튼 그 요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사기가 말이 커요. 설명하려면 너무 근본적인 철학 같은 얘기해서 구축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지적하시는 분들 딱그 상품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신용자 대상이라면 실질적 뭐를 받냐 이제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요. 그쵸. 그게 단명한 이제 컨셉이죠. 사실은 계속 지적도 오고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이 디펜스해온 과정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시장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더 최저신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보증률을 그만큼 확보하는 거가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으로 그래도 좀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금리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본래 본질은 재원의 부족이었는데 그거를 시장의 구축이 나중에 그 논리를 갖다 쓴 거 아닌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공격을 보증료가 한 13.6인가 그거를 보증료를 받는다는 거 이제 보증료가 없어지면은 결국은 원래 1조 공급하는데 1,000억 갖고 됐던 걸 1조 공급하는데 이제 2,000억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증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보증료가 또 받는 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또 의문인 게 그 혜택을 일단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기 수익자 부담 성격으로 제출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 거는 모든 국민한테 다 비용을 하는 셈인 거잖아요. 지금 세븐틴이 저기 예.
근데 그렇게 금리가 맞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조 넘게 나갔고. 예. 사실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정책금융상품 다 없애버리고 1.5% 뭐 3% 단일금리로 그냥 만들어주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이재명 기본대출처럼 저희가 디펜스하긴 가장 편하죠. 그게 그렇긴 한데 이제 시장 얘기를 저희는 항상 해왔으니까요. 그동안은 중금리도 하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를 해서 근데 아마 이제 저기를 공격하기 딱 좋은 걸 거야. 기본대출도 그것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1.5로 지원해야 돼. 그냥 분명하게 딱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그러면 저기인가? 그 세븐틴 추가 재원은 없습니다. 행복기금 끝나면 고갈됩니다. 그래? 그럼 어떡하는 거야? 그럼 사실 그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료 상한 뚫어서 서금원은 이제 서금원 재원 있으면은 법 통과되면 이제 출연금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공급하려던 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뭐 없어져야겠죠. 결국은 돈이 없으면. 지금 후속으로 근데 이제 최고금리 인하 대책은 사실은 뭐 무한정 공급한 건 아니고 뭐 3년, 4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이게 22년, 23년까지 공급할 돈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지금 얼마나 행복기금 돈이 4천억이 19년 9월 기준 4천억이었고 4천억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게 4조였는데 저희가 이제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편하게. 그런데 이제 19년에 4천억 공급했고 작년에 1조 공급했거든요. 가능한 게 이제 2조 한 6천억 남았는데 올해 1조 일단 목표 있고 하반기 최고금리 보완 대책으로 이제 2,300억 가길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2,300억이 뭐 대략 한 3천억 잡으면 1조 3천억 공급하고 내년까지 1조 3천억 공급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캠코나 저 장소연에서 들어올 게 있거든요. 행복기금도 추가로 들어올 돈이 있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1,000억 해서